안녕하세요. 정교한 과학탐구 최재훈입니다. 자, 여러분들 오늘 저랑 대기와 해양의 상호작용에 대한 부분들을 이제 시작할 거야. 자, 이제 용승과 침강에 대한 부분을 배울 거고, 자, 이제 우리 워커순환, 그리고 엘니뇨, 라니냐에 대한 부분들을 우리가 한번 살펴볼 겁니다. 자, 오늘은 용승과 침강에 대한 부분을 볼 건데, 자, 이 용승과 침강이라는 얘기는 표층의 수에서 일어나고 있는 변화들을 우리가 이제 보통 용승, 침강으로 보통 표현을 하거든. 근데 그 전에 우리 앞에서 이 표층의 수의 이동에 대한 부분이 뭐에 영향을 많이 받냐면 전향력에 영향을 많이 받는다고 그랬지. 물론 대기 대순환에 의한 풍향도 영향을 받지만 전향력에 대한 부분들도 영향을 받는다고 그랬어. 그래서 오늘 지금 배우고 있는 부분들은 대기 대순환에 관련되어 있는 전체적인 표층의 흐름을 보는 게 아니라 어떤 부분적인 구간에서 나타나고 있는 표층의 흐름을 전체적으로 볼 거야. 그러니까 뭐 북적도 해류, 남적도 해류, 쿠로시오 해류, 북태평양 해류, 이런 전체적인 지구 전반적으로 나타나는 표층 해류 흐름에 대한 부분을 보는 게 아니라 부분적인 부분들을 한번 고려해서 볼 건데요. 일단 전향력이라고 하는 건 지구 자전에 의해서 나타나는 가상적인 힘이라고 얘기했고, 북반구 같은 경우에 우리가 어느 쪽으로 작용한다고 얘기했다? 오른쪽으로 작용을 한다고 얘기했다. 그리고 남반구에서는 어느 쪽으로 작용한다고 했다? 왼쪽으로 작용을 한다고 했다. 그래서 즉 오른쪽 무슨 방향으로 나타나고 직각 방향으로 나타나고, 남반구는 왼쪽 직각 방향으로 나타난다. 저희 두 가지 하나 생각을 해볼게요. 그러면 이 표층의 수의 이동은 바람의 영향도 받지만 전향의 영향도 받고, 그래서 북반구 같은 경우에는 부분이라고 얘기했습니다. 풍향에 대해 오른쪽 무슨 방향? 오른쪽 직각 방향으로 나타나게 되고, 지금 잠깐 선생님 무슨 말이에요? 근데 뒤에 가서 그림 보면 다 이해를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일단 여기까지만 알아두세요. 풍향에 대해서 오른쪽 직각 방향으로 표층 해류의 흐름이 나타나고, 남반구 같은 경우에는 풍향에 대해 전향력 고려하시면 됩니다. 풍향에 대해 무슨 방향 쪽으로? 왼쪽 직각 방향 쪽으로 나타나게 된다. 요거 하나만 기억하시고, 다시 북반구는 전향력의 오른쪽 직각 방향으로 작용하기 때문에 표층 해수의 이동이 풍향의 오른쪽 직각 방향으로, 남반구 같은 경우에는 전향력의 왼쪽 직각 방향으로 작용하기 때문에 해수의 이동이 풍향의 왼쪽 직각 방향으로 나타나는구나 라고 일단 머릿속에 집어넣고, 이제 우리 뭐를 볼 거냐면 에크만 수송이라는 걸 볼 거야. 이 에크만 수송은 사실 문제 자체에 대해서 수능에는 지문적으로 에크만 수송이 뭐다라는 걸 물어보진 않아. 그냥 풍향에 대해서 표층의 수의 이동 방향이 어느 쪽으로 이동하는지 그것만 우리가 명확하게 아시면 되는데, 그 과정이 에크만 수송이라고 하는 과정으로 나타난다는 거지. 이 에크만 수송은 일단 북반구 기준으로 선생님이 설명을 하면 풍향이 바람이 이렇게 부는 거죠. 뭐가 불었다? 풍향이 불었다. 그래서 바람이 이렇게 만약에 분다면 표층의 수, 제일 윗부분의 표층의 수는 있잖아. 전향력이 오른쪽으로 작용하긴 하지만, 오른쪽으로 작용은 하지만, 표층에 의해서 나타난 전향력이 오른쪽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오른쪽으로 다 가는 게 아니라 바람의 영향에 의해서 전향력이 비교적 좀 영향을 적게 받아. 그래서 풍향에 대해서 대략적으로 몇 도 정도? 45도 정도의 오른쪽 방향으로. 지금 여기 선생님 북반구 기준이라고 얘기했다. 그래서 오른쪽으로 이렇게 작용하게 돼. 그런데 잘 봐. 수심이 깊어지면 어쨌든 표층의 수는 바람의 영향을 받지만 깊어질수록 바람의 영향이 적게 나타나겠지. 그럼 상대적으로 뭐의 영향력이 더 커지냐면 전향력의 영향이 더 커지기 때문에 45도에 대해서 점점점 몇 도에 가까워지는 방향, 90도에 가까워져서 수심이 아주 깊어졌을 때는 아예 풍향에 대해서 무슨 방향 쪽으로? 반대 방향 쪽으로 이렇게 흘러. 이건 깊은 바다. 그래서 표층의 수의 전체적인 평균 흐름은 오른쪽 풍향에 대해서 오른쪽으로 45도 기울어져 있지만 깊이가 깊어지면 전향력의 영향이 더 커지기 때문에 어느 쪽으로 더 휘어진다? 오른쪽 45도보다 더 휘어지는 방향으로 이렇게 수심이 깊어지면서 나타나. 그러니까 전체적인 표층에서의 평균 흐름이 풍향에 대해서 어느 쪽 방향? 오른쪽 직각 방향으로 이렇게 표층의 수의 평균적인 흐름이 나타나게 된다는 얘기지. 그래서 항상 생각할 때 표층의 수의 평균적인 이동 방향은
현재 그 지역에서 불고 있는 바람의 방향의 오른쪽 직각 방향으로 평균적인 해수의 흐름이 나타나는구나 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돼요. 자, 그러면 이해되셨습니까? 이해됐지? 그래서 북반구는 자, 여기다 정리를 한번 해볼까? 자, 북반구는 풍향에 자, 오른쪽 앞에서도 적어줬어. 자, 오른쪽 무슨 방향으로? 평균적으로 자, 오른쪽 직각 방향으로 평균적인 표층해수의 흐름이 나타나고, 자, 남반구 같은 경우에는 무슨 쪽 직각 방향? 자, 왼쪽 직각 방향으로 평균 해수의 흐름이 나타나게 돼. 표층 해수의 흐름이 나타나게 된다. 자, 그럼 그림 한번 볼까? 자, 만약에 내가 예를 들어서 바람이 자, 요렇게 불고 있네. 자, 이게 풍향의 바람. 풍향. 그러면 자, 이걸 우리가 북반구 기준으로 본다면 평균적인 표층 해수의 흐름은 자, 요렇게 나타난다는 얘기지. 자, 요게 뭐의 흐름의 방향? 해수의 흐름의 방향. 자, 근데 만약에 남반구에서 자, 바람이 요렇게 부네. 그러면 남반구는 풍향의 왼쪽 직각 방향이라고 그랬으니까 표층 해수의 평균적인 흐름이 자, 풍향에 대해서 어느 쪽으로? 자, 왼쪽 직각 방향으로 자, 이렇게 표층 해수의 흐름이 나타나게 된다라는 겁니다. 여기는 어디라고? 네, 북반구. 여기는 어디라고? 남반구. 자, 이렇게 여러분들 우리가 무슨 수송에 대한 부분들, 에크만 수송에 대한 부분들을 확인을 하셔야 자, 용승과 침강을 해결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용승과 침강이 뭐냐? 자, 용승과 침강이 뭐냐? 자, 두 개야. 표층해수의 상하 운동인데, 자, 용승 같은 경우에는 자, 밑에 있는 차가운 심층수가 표층해수 쪽으로 이렇게 상승하는 거라고 생각하면 돼. 그래서 심층수가 어떤 원인에 의해서 심층수가 위로 상승해서 무슨 해수 쪽으로 올라오는 거구나? 표층해수 쪽으로 올라오는 거구나 라고 생각을 하는 현상으로, 자, 심층수가 표층수로 뭐 하는 현상이다? 상승하는 현상이다. 그럼 봐봐. 차가운 심층수가 위로 올라왔네? 그러면 표층해수의 수온은 어떻게 되겠어? 표층해수의 수온은 어떻게 됩니까? 하강, 낮아지는 현상이 나타나게 되고, 자, 침강은 용승에 당연히 뭐겠어? 반대겠죠? 그래서 표층수가 이렇게 모여들어. 자, 모여들어. 그러면 수면이 높아지지. 그러니까 무거워져. 그러니까 밑으로 어떻게 돼? 내려가는 현상이 생겨. 이해되니? 그래서 따뜻한 표층해수가 모여들어서 아래로 하강하는 현상. 그래서 표층수가 자, 하강해서 자, 심층수에 도달하는 과정을 자, 우리는 침강이라고 얘기를 해주고, 보통 침강이 일어나는 표층해수 같은 경우에는 자, 수온이 어떻게 되는 현상? 수온이 상승하는 현상이 나타납니다. 이해되셨습니까? 그러면 자, 이제 용승이 일어나는 지역과 침강이 일어나는 지역들 한번 구별해 볼 거예요. 자, 이거 우리가 연안용승이라고 하는데, 연안용승이 뭘까? 연안용승, 자, 그 다음에 연안침강, 자, 이렇게 볼 거거든? 그럼 연안이란 얘기는 보통 대륙과 해양의 경계가 만나는 부근들, 자, 대륙과 해양의 경계가 형성되는 자, 지역들을 우리는 뭐라고 부르냐면 연안이라고 불러줍니다. 그럼 보통 대륙에 가까운 바다들을 우리는 뭐라고 얘기하겠어? 그렇지, 연안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연, 안, 용, 승을 볼 거고요. 자, 요거는 북반구를 기준으로 볼 거예요. 북반구. 일단 연안 용승. 그러면 해수가 자, 아래에 있는 심층수가 위로 어떻게 되는 현상? 상승하는 현상. 자, 북반구라고 얘기했으니까 풍향의 오른쪽 무슨 방향? 직각 방향. 오케이. 자, 오른쪽 무슨 방향이다? 직각 방향이다. 자, 북반구라고 얘기했습니다. 자, 그럼 선생님 이제 방위 표시라면 이쪽이 무슨 쪽이고, 북쪽이고 이쪽이 남쪽이고, 이쪽이 무슨 쪽이고, 서쪽이고 이쪽이 동쪽이네. 자, 지금 이쪽이 무슨 쪽이 되는 거고, 대륙 쪽이 되는 거고, 이쪽이 자, 무슨 쪽이 된다? 해양 쪽이 된다. 자, 그런데 풍향을 잘 보세요. 풍향. 자, 지금 이렇게 바람이 분대요. 그러면 지금 이쪽이 북쪽이고 이쪽 남쪽이니까 자, 북반구 어느 지역에서, 자, 어느 연안에서
연안에서 자, 무슨 계열의 바람이 분다? 북풍 계열의 바람이 분다. 자, 무슨 계열의 바람이 분다? 북풍 계열의 바람이 분다. 자, 이렇게 북풍 계열의 바람이 불면 자, 바람이 불어오는 쪽에서 오른쪽으로 봐야 돼. 우리가 여기서 그냥 오른쪽으로 보면 안 돼요. 자, 바람이 불어오는 쪽에서 오른쪽을 봐야 되니까 자, 풍향에 대해서 오른쪽으로 자, 평균적인 해수의 흐름이 자, 전체적으로 나타나겠지. 요게 지금 뭐의 흐름이다? 해수의 흐름이다. 자, 요걸 우리는 무슨 수송이라고 불렀어? 에크만 수송이라고 불렀어. 자, 에크만 수송이 자, 나타났네. 그럼 봐. 지금 대륙 가까운 쪽에서 먼 바다 쪽으로 표층에서 즉 에크만 수송이 나타나게 되면 자, 지금 요 대륙의 연안부, 자, 요 지역 같은 경우에는 계속 해수가 어느 쪽으로 밀려나가? 그렇지. 먼 바다 쪽으로 밀려나가니까 해수가 전체적으로 대륙 쪽에서 바깥쪽 해양으로 계속 밀려나가는 무슨 수송이 나타났다? 에크만 수송이 나타났다. 그럼 봐봐. 여기는 지금 해수의 양이 어떻게 돼? 부족해져. 그러면 해수의 양이 부족해지니까 이 부족한 해수의 양을 보충하기 위해서 자, 아래쪽에서 심층수가 위쪽으로 이렇게 상승하는 현상이 나타납니다. 그래. 상승하는 현상이 나타나. 자, 심층수가 상승을 하겠지. 그럼 결국 이거네. 일단 우리가 두 가지를 생각을 해야 돼. 풍향을 갖고 풍향의 자, 북반구 기준 오른쪽 직각 방향으로 풍향의 오른쪽 직각 방향 해수가 몰려 나갔을 때 자, 해수가 대륙 쪽에서 빠져나가면 부족해지니까 어떻게 되고 위로 올라와서 채워주는 용승이 일어나는 거고 자, 만약에 반대로 해양 쪽에서 대륙 쪽으로 해수가 쭉 유입이 돼서 이쪽으로 뭐가 되게 되면 해수가 모여들게 되면 자, 모여든 해수가 밑으로 어떻게 돼? 가라앉는 현상이 나타나겠구나 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죠. 그래서 일단 우리 용승부터 살펴보는 중이니까 그러면 에크만 수송에 의해서 해수가 밀려나가 그럼 여기는 해수의 양이 부족해? 해수의 양이 부족하니까 부족한 양을 채워주기 위해서 보통 이런 거 우리가 보류라고 하는데 보충해주는 해류 그래서 보류라고 하는데 자, 차가운 심층수가 위로 상승해서 자, 부족한 해수를 메꿔주는 현상이 나타나게 됩니다. 이해되셨습니까? 그래서 보통 우리가 있잖아. 용승이 일어나는 지역은 해수면이 낮았기 때문에 이 낮은 해수의 양이 부족한 부분을 어떻게 좀 메꿔주는 현상이 나타나니까 용승이 일어나는 부분은 자, 침강이 일어나는 부분에 대해서 평균적으로 해수면이 낮다라는 걸 머릿속으로 한번 기억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자, 이해되셨습니까? 그러면 자, 정리. 자, 북반구에서 무슨 풍이 부는 지역? 북풍이 부는 지역은 자, 대륙 연안에서 북풍이 부는 지역은 대륙 연안 쪽에서 바다 쪽으로 뭐가 빠져나가기 때문에 해수가 빠져나가기 때문에 자, 용승이 일어난다 라고 얘기할 수 있고요. 그러면 북반구 용승이 일어나는 지역 자, 북반구 용승이 일어나는 지역 무슨 풍이 불고 있는 지역? 북풍이 불고 있는 지역은 대체적으로 대양의 자, 이쪽이 대양의 무슨 쪽입니까? 동쪽이죠. 그래서 대양의 동쪽. 자, 그래서 우리가 보통 대양의 동안이라고 표현을 하고, 만약에 이걸 대륙 기준으로 바꾸잖아? 그러면 대륙의 서쪽 해안은, 자, 대륙의 서쪽 해안 같은 경우에는 뭐가 일어나야 됩니까? 용승이 일어나야 됩니다. 이해되셨나요? 그러면 이제 우리 침강을 봐야 되겠지. 그럼 침강은 반대라고 생각하면 되겠죠. 자, 연안 침강, 북반구 대륙의 서해안. 자, 이건 좀 이따가 보도록 할게요. 자, 다시 방이 표시돼 있지? 이쪽이 북쪽이고, 이쪽이 남쪽이고, 이쪽이 동쪽이고, 이쪽이 서쪽이고, 이쪽이 동쪽이네. 자, 그럼 이쪽이 현재 무슨 쪽이고? 대륙 쪽이고. 자, 이쪽이 해양 쪽이다. 그래서 이 부분을 우리는 연안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대륙과 해양의 경계가 되는 부분들을 우리가 보통 연안이라고 하는데 자, 여기서 바람이 이렇게 무슨 풍 계열의 바람이 불었다? 남풍 계열의 바람이 불었다. 그러면 북반구? 그러면 풍향의 오른쪽 직각 방향이니까 평균적인 해수의 흐름이 즉 에크만 수송이 자, 이렇게 나타날 겁니다. 자, 무슨 수송이 나타났네? 에크만 수송이 나타났네.
그럼 에크만 수송에 의해서 해당 해수가 이렇게 들면 여기 해주면 해수가 모여. 표층수에서 해수가 모여. 자, 해수가 모여. 그럼 수온이 상승해. 자, 그리고 여기는 해수면이 어떻게 돼? 높아져. 그럼 여기가 상대적으로 무거워지네? 그러니까 대륙 연안부에서 자, 따뜻한 표층 해수가 자, 심층수를 어떻게 돼? 침강하는 현상이 나타나지. 그래서 표층수에서 무슨 수로? 심층수로 해수가 밑으로 쫙 하고 가라앉는 현상이 나타나죠. 자, 이런 걸 우리는 뭐라고 부른다? 연안 침강이라고 한다. 그래서 북반구의 해양과 대륙의 경계부 또는 연안부에서 자, 대륙의 서해안이라고 이렇게 나와 있는데 자, 지금 봅시다. 이쪽이 서쪽이고 이쪽이 동쪽이니까 자, 만약에 무슨 풍이 불고 있다면 남풍이 불고 있다면 자, 북반구에서 남풍이 불고 있다면 자, 이 형태의 그림이죠. 자, 남풍이 불고 있다면 자, 보통은 뭐가 일어나고? 침강이 일어나고. 자, 침강이 일어나고. 자, 이때는 대양의 무슨 쪽에서? 자, 대양의 무슨 쪽? 동쪽. 에서는 침강이, 그리고 대륙의 대륙의 서쪽에서는 뭐가 일어난다? 대륙의 서쪽에서는 침강이 일어난다. 대양의 동쪽, 대륙의 서쪽에서는 자, 남풍이 불 때 자, 침강이 일어난다. 어디서? 북반구에서. 그러면 선생님, 남반구는요? 그럼 반대로 생각하면 되잖아. 자, 우리 남반구 한번 잡아볼까요? 자, 남반구. 자, 이거는 풍향의 어느 쪽 직각? 왼쪽 직각. 자, 그럼 선생님이 여기다 바다를 이렇게 그려주고 자, 이렇게 대륙을 하나 잡았어. 이해되지? 자, 그럼 지금 방위 표시를 이렇게 했을 때 이쪽이 북쪽이고 이쪽이 남쪽이고 이쪽이 동쪽이고 이쪽이 서쪽이네요. 자, 이쪽이 무슨 쪽이고 대륙 쪽이고 이쪽이 무슨 쪽이다? 해양 쪽이다. 자, 그럼 잘 보자. 자, 지금 여기서 이렇게 불었어. 이렇게 불었네? 그럼 지금 여기서는 무슨 풍이 부는 거야? 북풍이 부는 거지. 남반구야, 지금. 자, 북풍이 부는 거야? 자, 너무 가까이 붙였다. 아이씨. 자, 요쯤으로 합시다. 자, 이렇게 북풍이 불었네요. 뭐가 불었나요? 북풍이 불었나요? 자, 북풍이 불었네. 그럼 북풍. 자, 풍향에 대해서 어느 쪽 직각 방향? 왼쪽 직각이 되니까. 자, 이렇게 지금 바람이 북풍이 이렇게 불어. 그럼 이쪽이 왼쪽이지. 밥 먹는 손 오른쪽, 밥 안 먹는 손. 물론 왼손잡이도 있으니까. 자, 왼쪽으로 에크만 수송이 이렇게 나타났다. 그럼 여기는 지금 뭐가 모여? 해수가 모여. 그러면 해수가 모였으니까 뭐가 일어나? 침강이 일어난다. 자, 그래서 남반구에서는 북풍이 부는 경우, 자, 북풍이 부는 경우에는 자, 북풍이 불 때 오른쪽, 동쪽이 대륙이고 서쪽, 자, 서쪽이 해양일 때는 자, 지금 뭐가 일어난다? 침강이 일어난다. 그러니까 기준을 잘 잡으면 돼. 자, 풍향에 대해서 무슨 쪽 직각 방향이고 왼쪽 직각 방향이고 해수가 대륙 쪽으로 모여들면 여기 모여서 밑으로 내려가니까 자, 여기서는 뭐가 일어나는 거야? 침강이 일어나는 거지. 그럼 반대로 자, 이렇게 돼 있을 때 여기가 바다. 자, 여기가 뭐다? 대륙. 그러니까 이제는 무슨 풍이 불어? 남풍이 불어. 자, 남풍이 불면 여기서 왼쪽이니까 자, 평균적인 해수의 에크만 수송이 이렇게 나타나네. 그러면 지금 해수가 다 이쪽으로 밀려나갈 거 아니야. 해수가 다 이쪽으로 밀려나가겠지? 그러면 여기는 지금 해수형이 어떻게 돼? 부족해져. 그러니까 차가운 심층수가 밑으로 어떻게 돼? 상승하는 뭐가 일어나구나? 용승이 일어나는구나. 자, 이렇게 그냥 기준만 잘 잡으시면 여러분들 침강과 용승이 어떻게? 자, 해수가 빠져나가면 용승이, 해수가 모여들면 침강이 일어나는구나 라고 생각해서 기준을 잡고 문제를 풀면 아무 문제가 없다니까. 자, 그럼 이제 우리 적도용승이라는 걸 봅시다. 적도용승. 더럽게 많네, 그지? 근데 또 뒤에 가면 우리 다음 시간에 또 배울 거 또 있어. 자, 저기압에서 일어나는 용승, 고기압에서 일어나는 침강 또 있어요. 자, 적도용승은 있잖아. 대기대 순환에 직접적인 영향을 받아. 자, 지금 여기가 이제 적도라고 생각을 하고, 자, 이쪽이 북반구 쪽이고 이쪽이 남반구 쪽이면, 자, 북반구에서는 북동무역풍이 불고, 자, 여기가 이제 위도 0도에서 위도 30도 사이라고 생각을 합시다. 자, 여기를 적도부라 했으니까 위도 0도, 이쪽은 북이 30도 이내, 여기는 남이
30도 이내의 저위도 열대 해상들. 자, 그러면 적도를 기준으로 해서 북반구는 북동 무역풍이, 자, 남반구는 무슨 무역풍이? 남동 무역풍이 분다고. 자, 이걸 이렇게 보면 여러분들 헷갈릴 수 있으니까 선생님이 이제 평면을 한번 그려볼게요. 자, 지금 여기 적도부. 적도부. 자, 이쪽은 북반구 쪽이고 이쪽은 남반구 쪽이지. 그지? 그럼 자, 북반구 저위도에서는 무슨 무역풍이? 북동 무역풍이. 남반구 저위도에서는 무슨 무역풍이? 남동 무역풍이. 자, 또 적어줘야지. 나는 친절한 재훈씨니까. 자, 북동 무역풍. 자, 그 다음 여기는 남동 무역풍. 자, 이걸 생각해봐. 이렇게 보고, 자, 북반구에서는 풍향의 무슨 쪽 직각방향? 오른쪽 직각방향? 그러니까 평균적인 에크만 수송이 자, 이렇게 나타나고요. 자, 그 다음에 남반구에서는 남동무역풍. 그럼 풍향이 지금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왼쪽 직각방향이면 에크만 수송이 자, 지금 요렇게. 자, 에크만 수송. 북반구에서는 풍향의 오른쪽 직각, 남반구에서는 왼쪽 직각. 그러면 지금 여기서 전체적으로 해수가 적도선을 기준으로 다 해수가 어느 쪽으로? 이쪽으로 밀려나간다고. 그러면 지금 여기 같은 경우에는 해수가 어떻게 되겠어? 또 적어줘야지 또. 자, 오늘의 컨셉은 친절한 재훈씨. 자, 그래서 해수의 이동. 그러면 해수가 빠져나가. 그럼 여긴 해수의 양이 부족해. 그러면 적도부에서는 지금 해수가 밀려나갔으니까 여기 해수가 부족해졌지. 그러니까 차가운 밑에 있는 심층수가 위로 올라와서 이 부분을 메꿔줘야 되거든. 그러니까 이 부분들은 자, 적도부에서는 자, 용승이 일어나는데 자, 이런 걸 우리는 무슨 용승이라고 불러주냐면 적도 용승이라고 합니다. 이해되셨습니까? 그러면 이걸 다 일일이 외울 수는 없어. 그럼 결론은 북반구에서는 에크만 수송이 풍향의 오른쪽 직각 방향으로 가고 남반구에서는 풍향의 왼쪽 직각 방향으로 표층해수의 평균적인 이동의 흐름이 발생을 하니 자, 해수의 이동을 찾고 이 해수가 대륙 쪽에서 빠져나가거나 아니면 어느 한쪽으로 해수가 퍼져나가잖아. 해수가 모여있던 해수가 밀려나가면 해수면이 낮아지면서 부족해지고 그럼 밑에서 부족한 부분을 채워주기 위해서 끌어올라와야 되니까 용승이 일어나는 거고 자, 해수가 어떤 원인에 에크만 수송에서 해수가 모여들거나 아니면 모여들어서 대륙 쪽에 쌓여. 대륙 부근으로 가서 쌓여. 그러면 해수가 모이는 부분은 해수면이 상승하면서 무거워지니까 해수의 양이 많아지니까 밑으로 어떻게 돼? 침강 현상이 나타나는 거라는 걸 기준으로 잡고 에크만 수송에 의해서 침강이 일어나는지 용승이 일어나는지를 여러분들이 찾아가시면 됩니다. 어려울 거 없어요. 딱 3가지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북반구 에크만 수송 방향, 남반구 에크만 수송 방향, 해수가 빠져나가서 부족해지면 용승, 해수가 모여들어서 많아지면 침강. 요렇게 기준을 잡으시면 되는데 자, 특히 이제 적도 용승 같은 경우에는 주로 문제가 자주 나오니까 적도부에서는 북동 무역풍과 남동 무역풍에 의한 에크만 수송이 적도에서 멀어지는 쪽으로 나타나기 때문에 적도부의 해수량이 부족해지므로 자, 적도 용승이 일어나겠구나 라고 정리하시면 될 것 같아요.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